안녕하세요. 법과정치 황승민입니다. 공부 잘 되죠?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돼도 열심히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가 공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잘 되는 게 그쵸? 좀 힘들죠.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딱 잡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공부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3 때 또는 고2 때 또는 뭐 고1 때 생각해 보면은요 공부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운동 좋아하거든요. 뭐 농구, 축구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조금씩 하기도 사실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3 때까지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 너무 지치니까 조금씩 이제 여가 활동 조금씩은 해야 되겠죠. 아예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드디어 절반입니다. 20번째 강이고요. 이번 시간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성년자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한 70%가 미성년자 관련돼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계약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있었던 뭐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와 관련하여 퀴즈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맞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이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맞죠? 3번. 불공정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7년? 6, 7년?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8, 9년 후에 이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을 하는데 아주 현저히 공정치 못한 계약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그 계약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힘이 없으니까. 그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근로관계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효. 84번. 대리모 계약은 무효. 됐죠? 들리고 대리모 무효니까 맞죠? 맞고. 83번은 X 무효. 근데 85번. 자연인은 의사 능력을 가진다. 가지는 자연인이 있고요. 가지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영아 애기들은요 권리 능력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의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연인은 의사 능력을 가진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죠. X. 86번. 행위 능력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아니죠. 의사 능력은 그리고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는 유형화시키는 거죠. 틀리고 86번은 87번. 제한 능력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한 능력자가 있고요. 아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있죠. 그래서 X. 88번. 피한정 의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89번. 피한정 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도 일용품 구입과 같은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89번 5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한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 중에서도요. 의사 능력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의사 무능력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X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복습을 칼같이 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복습하라고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수업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은요. 계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규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적 약자.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고요. 대부분이 교육받지 않는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하기 전에요. 그거 하기 전에 뭘 배워야 되느냐? 이 계약이라고 하는 컨트랙트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계약은 여러분들 현실에서요. 자주 일어날까요? 하루도 계약이 없는 날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매일 계약은 발생하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배우기 전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법률관계라고 하는 말을 한번 간단히 배울게요.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양 당사자가 있을 때 이 양 당사자 간에는 권리와 의무로 엮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권리와 의무의 법률관계로 엮여진 관계가 만약 한쪽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거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소송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거리.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집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PD님하고 이제 동네가 좀 비슷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겨가지고 PD님 제가 못 가게 생겼네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PD님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 가서요. 그러면 이 법원에서 그 소송을 받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직원이 그 소송거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이거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법률관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데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저번 주에 300만 원 빌렸다. 근데 이번 주에 300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근데 내가 언제 갚았어요? 내가 언제 빌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한테 친구 이제 몇 명 같이 만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오늘 내가 쏜다. 오늘 소고기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소고기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먹다가요.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예 나 안 살래.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송거리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소송거리가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화장실을 갈 때 그렇게 둘이 손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학생들을 보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 붙잡고 가다가 다음 시간에 또 손 붙잡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아예 나 안 갈래. 나 오늘 쉬는 시간 잘래. 그래 안 갔습니다. 소송거리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소장을 접수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느냐. 이거 갖고 누가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송거리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반 생활 관계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반 생활 관계. 자, 그러면 요 일반 생활 관계가 있다만하다고 가정을 하면 법률 관계는 요따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빨간색 빗금 치는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빗금 치는 요 부분은 뭐겠습니까? 요 부분은 당연히 법률관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의동승 관계 있죠? 좋은 마음으로 같이 태워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사는 여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성분하고 그 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저기 이제 의정부를 가다가 중간에 사고를 냈어요. 꽤 큰 사고를 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같이 갈 때는 법률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육중추돌을 했거든요. 아주 큰 사고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죠. 선생님 부인.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다치겠죠. 그 치료비는 선생님이 물어줘야 될까요? 안 물어줘도 될까요?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관계로 시작했지만 법률관계로 변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먹을 거 사줬습니다. 사주는 건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먹고 나서 애들이 탈이 났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볼게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서로 간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다? 청약이라는 것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둘 간의 합치가 되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외우십시오. 청약은 뭐 할래? 승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물건을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물건을 할 때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쭉 나가서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자판기에 뭐 콜라도 있고요. 뭐 사이다도 있고요. 뭐 주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도 있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죠. 1,000원짜리 하나 딱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버튼을 딱 누르면 콜라 이러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콜라를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이 발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이 된 겁니다. 자, 보실게요. 청약을 합니다. 청약. 누가 합니까? 자판기가 끊임없이 투명한 창을 통해서 황승민 이거 먹어.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어라. 라고 끊임없이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승낙을 한 거죠. 돈을 넣으면. 승낙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승낙을 한 걸 한 번 반환할 기회를 주죠. 반환 이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돌리면 돈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선생님이 음료수를 하나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청약과 승낙입니다. 계약은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설이었어요. 설날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다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니? 이건 계약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얼마 전 설이었는데 선생님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관습이 그 남자 쪽 집을 먼저 가는 게 좀 이제 관습화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선생님 집에 이제 먼저 가서 이제 그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선생님, 그다음에 선생님 부인, 그다음에 선생님 아들 녀석이 이제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드리죠, 사실은. 제가 이제 용돈 쓰세요 이러면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얼마씩 이렇게 세뱃돈 주시죠. 근데 선생님 아들한테 그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십니다. 이거는 계약일까요? 계약이 아닐까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할머니, 이제 선생님 아들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세배할게요. 할머니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선생님, 엄마, 그 할머니가 해라 라고 했어요. 그건 승낙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승낙을 안 한 거예요. 승낙한 게 아니에요. 승낙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청약이 있어야 되죠. 선생님 아들 청약했습니까? 안 했죠.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라니까요. 계약이 아닌 것에서는 청약도 승낙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건
계약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들. 세배할게요, 할머니. 세배해도 될까요? 청약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청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한 게 아닌데 그쪽에서 세배해 라고 하는 게 승낙일 수 있습니까? 승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제 나오면요 여러분들 괴롭힘 당할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선생님이 저번 강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아들이 지금 테레비를 이제 부셔가지고요. 지금 테레비를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를 하나 지금 살까 아니면 TV 없이 살까. 그러니까 TV를 둘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 사실은. 선생님 부부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운동을 스포츠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스포츠 채널이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거기만 봐요 선생님은. 근데 그것도 못 보면 조금 선생님 슬플 것 같아가지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무슨 마트, 뭐 무슨 랜드, 뭐 무슨 프라자 이렇게 가가지고요. 제가 TV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저 TV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청약일까요? 아닙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라고 하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의사표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거 얼마죠? 가격 물어보는 것도 청약 아닙니다. 이거 얼마죠? 얼마입니다. 이거 얼마 할인되나요? 할인되면 제가 살게요. 그쪽에서 할인됩니다. 오케이,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게 청약이에요. 구체적 의사표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승낙은 구체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오케이 한 게 승낙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사례를 3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판기 사례 하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배 사례 얘기했고요. 세 번째, 뭐 사례 얘기했죠? 뭐 사례 얘기했죠? TV 구매 사례 들었습니다. 알겠죠? 그 3개의 사례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게 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아하.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계약서는 필수사항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다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계약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구두로도 계약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건 좋겠죠? 됐습니까? 왜? 실컷 구두 계약을 했는데 뭐 나중에 그 당사자가 저쪽 당사자가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게 그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계약금 지급은 계약 성립의 필수이다. 다시 얘기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립니다. 틀려요. 이게 필수라니까요. 청약과 승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근로계약서는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데 이 계약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겠죠? 계약의 주체가 있겠죠. 계약의 주체. 그리고 계약의 목적물, 객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특약 조항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아요, 계약은.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에 결혼하고서요. 이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직업이 좀 이러다 보니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저는 계약서를 안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다 작성합니다. 거의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계약이겠죠? 계약이 실현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럼 실현 불가능한 계약은 뭘까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저 별 따다 줄게. 여자친구야. 이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학생들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뭐 별 따다 줄게.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말아야 되고요. 위반되면 무효라고 배웠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의 계약을 정리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요. 여러분들 걸로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야 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독으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의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의 종류를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두 번째. 성년으로 의제되는 사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년 의제.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정리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처절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때 한번 외우고, 그러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단독으로 법률 행위한 거. 자,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아이고, 말이 어렵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친권자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입니다. 아이고, 말이 어렵죠? 시험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례만 외워갖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라 라고 용돈을 주셨죠. 됐습니까? 일주일에 3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3만 원은 뭐냐? 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네 마음대로 해 허락한 재산의 처분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용돈입니다. 용돈 사용은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대리행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요, 이제 학생들 먹을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해도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얻을 득자, 아니면 의무를 면하는 것들. 자,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들. 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부담 없는 증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선생님 집에 선생님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들 친구들한테 5,000원씩 이렇게 용돈을 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사회학교 지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용돈을 줬습니다. 이거는 권리만을 얻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의무를 면하는 거. 자, 무슨 얘기냐. 자, 미성년자한테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아예 갚지 마 그랬어요. 이것도 동의 없이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요. 유언행위. 유언. 자, 유언은요. 여러분들 기억할 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언은요. 이거는 쌍방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쌍방간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예요. 그럼 이 동의 없는 유언은 당연히 가능한데 이 유언일 경우에는 반드시 나이를 외우셔야 돼요. 17세 이상인 자가 유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이러한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뭐 허락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업 좀 하거라 라고 하면 그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뭐 허락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성년의제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년으로 의제한다. 이 의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주라는 뜻이에요. 간주.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으로 간주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볼게요.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례 18세의 미성년자가 있어요. 18세의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성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18세였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나이를 먹으면 됩니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그쵸? 18세였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으면 되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년이 되는 거는요.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대부분이 성년이 됩니다. 또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18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 포인트는 여기겠죠. 여기입니다. 혼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그러면 18세인 미성년자는 자 18세 미만의 자는 혼인할 수 없어요. 근데 혼인하는데 이 혼인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죠. 부모의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합니다. 됐죠? 당연히 혼인에 대한 의사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하죠. 혼인합니다. 혼인하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혼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혼인하면 쭉 성년입니다. 그래서 간주라고 합니다. 간주는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간주라는 말은. 자, 그래서요, 이 성년의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성년의제, 혼인이 되고요.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되고, 이혼을 할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성년의제가 되면 나는 친권자가 될 수 있죠. 애를 낳으면. 됐죠? 그렇다고 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19세부터 할 수 있는 선거권 행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민법의 영역, 사법의 영역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딱 해 두시고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했고요. 이제 하나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 쓰면서 하는 게 좋겠군요. 자, 피 한정. 아이고. 제한
능력자가 있었죠. 이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한 능력자 제도에 포함되는 제한 능력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PPP 성년 후견인, PPP 한정 후견인, 미미미 성년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제도는 자, 그 취지가 뭘까요? 취지는 이겁니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딴 사람 보호가 1차의 취지가 아니에요.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1차의 목표예요. 이게 1차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데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게 누구냐? 요게 있어요. 자,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가 그 다음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취지.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요게 1차의 목표이고 요게 두 번째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대체 무엇이냐?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요게 있어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확답 촉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최고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철회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권도 있습니다. 거절권은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 이 확답 촉구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최고권 행사라고 합니다. 속임수는요. 이거는 사술이라고 합니다. 사술.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자, 세 가지인데 이 확답 촉구권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성년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떨리죠. 저쪽 미성년자 측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취소 외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떨리죠. 그래서 일정 기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정확히 이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미성년자 측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기간 내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추인한 것, 다시 얘기해서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게 확답 촉구권입니다. 됐죠?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드릴까요? 오케이. 거래 당시에 제한 능력자 조금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임을 거래 상대방이 요거 외우십시오. 철회권 행사는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였음을 몰랐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거래했어요. 근데 거래를 딱 할 때 비주얼상으로는 한 30 보여요. 근데 알아보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입니다. 됐죠? 이런 경우에는 뭐니? 그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철회권. 향후에 그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거절권 행사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철회권 행사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철회권.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였음을 몰랐을 때입니다. 이때 철회권 행사하는 것이다. 철회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속임수, 사술이에요. 사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속임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동의서를 위조하였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의 사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암기하십시오. 동의서 위조 또는 신분증 위조. 이거는 문서 위조죠. 됐습니까? 문서 위조.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쪽 딱 보니까 애가 나온 것 같아요. 한 17살? 예, 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애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30살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속임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문서를 위조한 것. 예를 들어서 17살을 보이는데 민증 한번 줘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증을 줬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17세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주민등록증이 딱 왔는데 거기 보니까 선생님보다 5살밖에 동생이 아니에요. 애가 아니었구나. 어른이었구나.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는 뭐냐?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뭐가 되는 것이냐? 배제됩니다.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확답 촉구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정확히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는 거. 알겠습니까? 만약 기한 내에 확답을 주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게 확답 촉구. 근데 철회권이라고 하는 건 거래 당시에 선생님 나가봤습니다. 근데 나가봤더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미성년자였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버린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추인하기 전까지 나중에 그 계약을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 행사를 통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속임수, 거짓말한 겁니다. 말로만 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서 위조, 동의서 위조라든가 신분증 위조, 취소권 배제입니다.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단. 여러분들 요거를 캐치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성년자 쪽에 나오는 거긴 한데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 위조했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 위조해가지고 법률행위했습니다. 그 계약은 피성년 후견인 측에서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피안정 후견인은 안 되지만. 왜? 피성년 후견인은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만 가능하거든요. 동의받아서 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피성년 후견인 측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알려주신 선생님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딱 정리하시고 미성년자, 성년의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그거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를 풀고 마지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셨나요? 자, 이제 갑니다. 151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살 생일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려고요. 이제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이 자전거는 최신형이라 300만 원입니다. 이거 좋은 거네요. 멋진데요. 이것으로 주세요. 네. 학생한테 팔아도 될까? 아하. 이 사장님께서는 이 애가 이거 딱 봐도 애처럼 생겼는데요. 유아 씨도 수염만 없으면 애 같긴 하겠군요. 근데 학생한테 팔아도 될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친구가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계약. 갑은 자신이 먼저 계약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린. 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법정 대리인 취소하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처리할 수가 있다. 그쵸? 니은 맞고. 디귿.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에 대한 확답을 하기 전에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죠. 왜?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릴.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최고권 행사 또는 확답 촉구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이군요. 자, 아까 이제 저번 강의 풀었던 거죠. 요거 미성년자 아니네요. 요거는 피한정 의견인. 근데 요거는 피성년 의견인. 요거는 미성년자죠. 자, 2번.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 뭡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성년 의지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그 내용들이 있었죠.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영업.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18세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성년 의제를 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4쪽의 10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갑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사진 작가가 되고 싶은 갑은 아버지인 을 몰래 을의 카드로 전자상가에서 2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갑은 갑의 생일 선물로 카메라를 준비해 두었던 을은 이 사실을 알고 갑이 구입한 카메라를 반환하고 싶었다. 그쵸? 일단 아빠가 화가 났겠죠. 화가 났을 터인데 생일이니까 좀 이제 용서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 갑은 권리 능력이 어이구 죽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권리 능력 문제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고요. 니은. 갑이 혼인한 상태라면 을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왜? 성년 의제로서 정상적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 다음 디귿. 갑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쵸? 미성년자니까. 릴. 갑이 속임수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여 카메라를 구입하였다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의 규정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기본 문제 11번. 이것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 이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이다.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계약이죠. 됐습니까? 공증 요거 앞에서 이제 내용으로 얘기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공증이라고 하는 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람에게 공증을 받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재판 절차 없이도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됐죠? 무효, 취소, 철회 다 배웠죠. 무효라고 하는 거 원래부터 완전 무효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서 철회라고 하는 건 향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 답은 어쨌든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55쪽 심화 2, 3군요.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배웠던 거죠? 확답 촉구.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위의 민법 조항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 책임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맞기는 하죠. 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목적이죠. 됐습니까?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 2번. 제한 능력자가 거래한 상대방 보호한다. 답은 2번이겠고요. 3번. 신분상의 행위만 적용되고 재산상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재산상의 행위입니다. 재산. 이거는 재산, 돈과 관련돼서. 4번.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 맺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행사에서 공공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3번. 위에 밑줄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가는 무엇입니까? 취소권의 배제. 이거는 속임수를 쓴 경우죠. 됐습니까? 속임수를 쓴 경우 신분증이죠. 동의서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3번까지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뭘 배웠나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20강 계약을 배웠고요. 유효한 미성년자 법률 행위를 배웠고요. 미성년자가 거래한 상대방 보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계약서가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고요. 계약금도 계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됐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그 이유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거는요, 부동산에 가서 조금 더 배우면 더 명쾌해집니다. 알겠죠? 자, 유효한 미성년자 법률행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 없는 증여, 엄마가 엄마 칭호 용돈을 줬다 이런 것들, 채무 면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마라 이러는 거, 이런 거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용돈 이런 것들,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 영업에 관한 행위, 요 영업소에서 네가 장사하거라 이런 거, 대리, 그다음에 유언, 그다음에 임금 청구. 임금 청구는요, 부모의 대리 청구를 할 수 없게끔 합니다. 알겠습니까? 단독 청구입니다. 유언은요 17세예요. 17세. 이렇게 또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16세는 부모의 동의하에 유언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6세짜리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 나 유언하게 빨리 와봐. 빨리 동의서 써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논리적으로. 그래서 요거 딱 해두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확답을 촉구할 권리, 기간 정해놓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철회권. 이거는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였을 몰랐을 때. 그 다음에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독행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배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속임수를 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강의 정리한 게 요러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냥 슥 넘어가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주제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세요. 요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 배운 거 만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고 쳤을 때도 그때 가서도 이 내용이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어를 좀 쉽게 선택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느냐? 불법행위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불법행위.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내용을 배우고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